반갑습니다. 네, 저는 6월 28일 북트레이닝 진행자 원영주입니다. 지난주 파이프라인 우화를 듣고 오늘을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할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선주 강사님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 김선주입니다. 저도 오늘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파이프라인과 다들 책 준비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은 98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 앞부분 다 기억하시나요? 저도 사실 기억이 가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 물통 사업과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물통 사업의 한계, 파이프라인을 왜 구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뭐 파이프라인을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뭐 배가의 법칙이라든지 돈을 레버리지하는 방법 이렇게 돼서 마지막 시간에 돈을 이제 레버리지 했을 때 우리는 정기적으로 투자해서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끝나면서 근데 이제 장기적인 대비 말고 5년짜리 계획도 있다. 이렇게 궁금증을 남기면서 이제 끝이 났잖아요. 이제 그 해답이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이 여기부터 이제 또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안 들어오셨어도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 책 완벽하게 또 함께 또 읽을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레버리지 하라.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죠. 그러면서 뉴욕에 있는 어떤 속담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레버리지 하는 것과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것의 차이를 커다란 상수리 나무의 꼭대기에 오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토리 위에 앉아 씨앗이 거목으로 자라길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목의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지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처음에 나오는 가만히 씨앗이 거목으로 자라길 기다리는 게 인제 장기적인 그런 배가의 원리에 의해서 50년 파이프라인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그래도 거목의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면 더 빨리 오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5년 파이프라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5년 파이프라인 계획이 우리는 더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죠? 물론 50 년짜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 다 경제적인 여유로움과 안정적인 목표 둘 다 이루게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고 따라서 시간을 레버리지 한다면 모든 사람의 파이프라인이 다 인제 똑같이 레버리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시간은 빈부격차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근데 돈은 그런 격차가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어떤 상황을 예시를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통장에 매일 아침마다 $1,440 뭐 우리나라 돈 하면 얼마인지 대충 뭐 아시죠? 뭐 한 170만 원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매일매일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 남을 줘도 좋고 이걸로 다시 재투자를 해도 좋고 그냥 낭비를 해도 되고 왜 다음 날이면 또 어김없이 여러분의 통장에 다시 $1,440 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죠. 근데 이런 상상만큼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근데 왜 꼭 $1,440 라고 이렇게 예시를 들었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밑에 또 나와요. 이게 시간을 계산한 거더라고요. 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고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1,440 분을 제공받는대요. 똑같이 1,440 분을 제공받고 있지만 다음 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인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제가 별표를 쳐 놨어요. 너무 와닿아 가지고. 우리 지금 똑같이 오늘 하루 1,440 분이 주어졌는데 누군가
얘의 1440분과 나의 1440분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당장은 똑같아 보일 수도 있고 비슷해 보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또 3년 뒤, 5년 뒤 분명히 큰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시간을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읽어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계속 미룹니다. 근데 이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누구에게나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 제가 되게 공감했거든요. 사실 저도 유산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 남들과 비슷한 상황이었고 '꼭 지금 해야 돼?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지인들이 지금은 일단 너부터 해. 너 하는 거 봐서." 뭐 이런 식의 거절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분들에게 팩폭을 날리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연속 그 자체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느라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맙니다. 완벽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냥 뒤로 미루면 기다리기만 하다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화를 시작하신 분도 그렇고 뭐 시작하기 전은 뭐 마찬가지고 시작하신 분들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본업이 너무 바빠요. "스폰서님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할게요." 아니면 뭐 "한 몇 개월만 쪼끔 여유를 주세요." 뭐 이렇게 자꾸 미루는데 저도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줘 봤지만 그들이 얘기했던 완벽한 타이밍은 결국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배려는 독이다. 그런 타이밍은 오지 않는다.' 이 책을 함께 읽으면 그분도 느끼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죠. "최상의 시간과 최악의 시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이다." 어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짜투리 시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시간 관리 부분은 또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실 거고 많은 강의나 책을 또 읽으면서 하겠지만 짜투리 시간에 대해서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충분히 아껴서 우리가 생산적인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그리고 주말에는 5시간씩 요렇게 일 주일에 16시간을 우리는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한마디로 파이프라인 유산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시간을 쓴다고 하면 이것이 1 년에 800시간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쓰여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시간 이거 제가 지금 뭐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제 스폰서님이 이주아 MA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초창기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1 시간, 2 시간 잠자는 시간 쪼개서 이 일하면 내 1년 뒤, 2년 뒤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죽으면 평생 잘 건데 그죠. 잠자는 시간 1 시간, 2 시간 줄이고 핸드폰 보는 시간 1 시간, 2 시간 줄이면 인생이 달라져 있을 거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인생이 많이 지금 달라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마라. 여유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시간을 돈과 바꾸는 그런 일만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이 일의 진정한 비전과 가치를 전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은 절대로 그들의 시간을 돈과 맞바꾸지 않는다. 그저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시간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돈을 맞바꾸게 되면 안전망이 없대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는 언제나 뭔가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질병이나 상해, 해고 108 페이지 보면 더 이상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면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물통을 나르는 사람에게 수입이 끊긴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험난한 풍파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대부분 아직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을 영원히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크루팅 뭐 명단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이분은 또 돈이 너무 없어서 유산화를 못할 것 같고
이분은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서 유산화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이 영원히는 아니다. 그러면 질문하면 되겠죠. 지금은 여유 있는데 이 여유로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 뭐 남편이 뭐 10년 뒤에도 계속 그 직장에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질문하면서 기분 안 나쁘게, 그죠? 그래서 이제 현명한 사람은 삶의 전성기를 누릴 때 또는 사업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자신을 돌볼 줄 안다. 그래서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뒷페이지에 보면 여러분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미래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미래에 돈을 받게 된다. 위에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 만약에 내는 계획, 그러니까 미리 좀 더 나의 시간과 그리고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약간만 하면 미래가 보장이 되고 심지어 돈을 벌면서도 미래에 살 수 있는데, 그냥 나중으로 계속 미루다 보면 그냥 결국에는 아주 소액의 사회보장지급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궁핍하고 좀 처참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렇게 주어지지만 이렇게 약간의 여가 시간을 현명하게 레버리지 한다면 훨씬 더 큰 이익을 안겨다 줄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112페이지에 보면 파이프라인은 예전에는 어떤 부자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대요. 왜 일반인들은 너무 그때는 생존 자체에 쫓기듯이 살다 보니 그냥 먹고 사는데 너무 급급해서 파이프라인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설사 안다고 해도 너무나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누구에게나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만한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죠? 구축을 하고 누군가는 구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로지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선택. 그래서 선택을 잘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로 쭉 가면 이제 인터넷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인터넷이 막 발달을 하다 보면서 보니까 이제 이걸로 파이프라인 이런 시간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이런 구축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막상 이렇게 웹사이트가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약간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소위 얘기하는 아이쇼핑만 하고 그냥 나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검색을 하고 제품을 꼭 사는 게 아니라 또 더 싼 제품을 자꾸 찾아다니고 변심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기업에서는 충성스러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묘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게 이제 연결 라인을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121페이지에 보면 이미 이렇게 인터넷이 생활화된 상태에서 고객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객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산화의 직원은 아니지만 유산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들의 제품과 회사의 비전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 대가로 우리는 수입을 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광고, 이런 구정 광고가 광고 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유형이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했을 때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였던 고객 충성심 부족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기업이 그럼 이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이제 많은 단점이 보완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런 추천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추천 많이 하잖아요.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런 추천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그리고 그야말로 기막힌 발상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대인관계를 레버리지해서 이런 사이트에 충성스러운 고객이 생기게 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인쇄 수입을 안겨주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고객을 확보하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해서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해서 그냥 돈을 벌고, 그러니까 우리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신개념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소개만 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는 거고, 그러면 회사는 뭘 하냐? 회사는 우리의 소개를 받아서 발생한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에 대한 해당 커미션을 우리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뭐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뭐 주문이나 배송 이런 뭐 신용카드 처리 이런 것들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와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명확히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124페이지에 보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이 수입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인쇄 수입으로 이어지게 되고, 늘 해오던 대로 사람들에게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만 소개하는 게 전부다. 그리고 여러분이 써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그냥 알려만 주면 된다.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너무 쉽죠? 네, 시작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쉽게 또 지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인쇄 수입이 그냥 어느 정도일까? 많은 분들이 가늠을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수만 건 아니 수십만 건에 달하는 소개로 엄청난 인쇄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자들도 이미 많이 배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성공자들을 좀 프로모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파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를 팔면 그저 주급이 1억이 나올까? 그러면 우리 최고 스폰서님은 도대체 헬스팩을 몇 개를 파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파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명되는 게 사실 배가의 원리잖아요. 배가의 원리에 의해서 주급 1억, 15스타 탄생하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가의 법칙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좁쌀 이야기랑 이런 게 다시 언급이 되면서 이 시간의 레버리지와 그리고 웹사이트 이 배가의 법칙이 이제 믹스가 돼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명만 찾으면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명을 찾고 나의 파트너도 한 달에 딱 한 명만 찾아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이 배가의 원칙이 적용이 되면 1년이 지났을 때 나의 그룹에는 무려 4,096명의 독립사업자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다 이해하시죠? 우리 늘 사업 설명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이게 배가의 법칙이 아니면 설명이 될 수도 없는 거죠.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4,096명을 만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함께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만들 수 있겠어요. 배가의 법칙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130페이지에 보면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고 계속 이 일은 쉬운 일이다. 이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시간을 잘 레버리지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너무 쉬운 일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파이프라인을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좀 반복적인 내용을 계속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믹스해 가면서 책이 좀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35페이지로 이렇게 쭉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50년 파이프라인과 5년 파이프라인 이렇게 제목이 되면서 오래된 또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라는 이제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라는 친구가 어 은퇴 이후에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인제 돈을 모은 거죠. 투자를 하고 본인은 정말 그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했던 거예요. 왜? 본인의 꿈이 뭐였냐면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여유롭게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50년의 그 장기적인 계획이 다 완성이 됐고 이분은 자신의 꿈을 이뤘어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고 옷도 사고 이렇게 뭐 수천만 원 달러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나이가 이제 70살이 돼서 본인이 꿈꿨던 그곳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맨몸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한테 이제 말을 건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수천 달러를 썼는데 왜 당신은 그냥 수영복만 입고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이렇게 했더니 그 남자가
나는 지금 물에 빠져 죽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고 뭐야? 이렇게 또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나오는 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되게 화려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진짜 훨씬 더 빚도 많고 사치스럽고 이런 경우도 많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그냥 첫 번째 그냥 그거고, 두 번째를 보면 어 그게 두 번째를 보면 결국에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70살에 스쿠버 다이빙 내 같으면 쪼끔 더 일찍 한번 하고 오겠다.' 저만 그런 생각 드나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50년 장기 계획도 너무 좋지만 결국에 이거를 5 년짜리로 바꿔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얘기해 주려고 이 또 예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143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50년 파이프라인의 단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중고차보다 새 차가 좋고 소형차보다 대형차가 좋고 언제든지 최신형 휴대폰을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5 년짜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현재도 살 수 있고 미래도 계획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쫙 한번 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그죠? 5 년짜리 파이프라인 당연히 시간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이런 5 년짜리 파이프라인 구축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는 게 좋다. 50 년짜리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좀 우리의 지금의 삶을 조금 더 즐기기 위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앞당길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6 페이지에 보면 그죠? 몇십 년이 아닌 몇 달 안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일이고, 이 일은 부업으로도 충분히 구축할 수 있고 저녁이나 주말에 틈틈이 시작해서 전업으로 나중에 이렇게 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이익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많이 하시나요? 저도 이거 보면서 그냥 이 사업 설명하면 이제 부업자분들이 사실 거의 대다수니까 이렇게 클로징 멘트 할 때 많이 좀 활용하는 멘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잘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147 페이지에 보면 현재를 살되 미래를 계획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 동시에 구축하라. 이렇게 하면서 인제 이 책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인제 결론이라고 하고 나오는 부분은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그 파블로와 그 브루노의 그 파이프라인 우화의 현대 버전인 거예요, 현대 버전.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고충. 근데 인제 이 폴이라는 친구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언제나 사직서가 쓰고 싶고, 또 한 친구는 이 생활에 또 만족해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면서 그냥 현대판 파이프라인과 얘기가 쭉 나오는데, 결국에 이 폴이라는 친구는 틈틈이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 이 낯선 분야의 신개념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결국에 멋지게 사직서를 쓰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에게도 이 파이프라인 이 사업을 이렇게 제안하면서 결국에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도 가고, 해외여행을 갔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결항이 돼요. 일 주일 정도 다시 발이 묶이지만 이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옆에 발을 동동 구르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게 밥 브루노라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렇게 새로운 파이프라인 사업을 이렇게 리크루팅하면서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재밌는 우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인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어서 특별한 어떤 멘트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하다가 이 책에서 제가 한번 딱 '나의 원픽 문장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싹 훑어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얘기도 많고 좀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하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도 너무 많았는데, 제가 선택한 거는 여기 12 페이지. 12 페이지에서 오늘날 백만 장자가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 저는 이거를 꼽았거든요. 그래서 '아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 진짜 이 생각이 들면서 혹시나 이 책을 지인에게 추천하게 된다면 요 문구를 좀 이렇게 색깔을 좀 진하게 해서 선택을 좀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저 역시도 제가 5년 전에 선택했던
이 유산화라는 게 진짜 또 너무 자랑스럽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나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우리 모두 앞으로 50년이 아닌 5년 뒤에 모두 매일매일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너무 즐거웠고 부담도 됐지만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히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김선주 강사님 달달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파이프라인 오화를 알려주고 싶은 분 생각나셨죠? 책 빌려드릴 때 오늘의 강의 내용도 함께 나누시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꼭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북 트레이닝 여기서 마칠게요. 굿밤 되세요. 중 종료하겠습니다.